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거를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책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학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숙명여고를 졸업한 딸을 두는데 이분 얘기가 숙명여고 같이 이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는 전국구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전세를 살거나 이런 식으로 뭐 서울 다른 곳에서도 숙명여고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대학 입시에 더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학군지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참고로 숙명여고가 일반고인데 전국으로 치면 실력,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걸로 치면 거의 최상급 학교예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뭐 한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각하면 고등학교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입이라는 게 학력고사 한 번으로 끝나고 수능으로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이 경쟁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저도 이제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 그때도 고등학교 서열화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무조건 꼴찌를 해도 거기를 가라. 이런 얘기를 주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꼴찌를 해도 거기를 가라. 가서 놀더라도 거기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성세대 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야 고등학교는 무조건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때는 여기 있지만 고등학교는 뭐 어디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무조건 대치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대입에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그런 명문고 가면 대부분 대입에 성공하거든요. 줄 세우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대입이 수시 정시 나눠져 있고 수시는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고 막 복잡해요. 근데 뭐 숙명여고 같은 데 가면 교과 전형은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공지에 있는 최상위권 일반고로 가게 되면 쓸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숙명여고나 강남권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N수하는 비율. 그러니까 재수하고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대입을 도전하는 비율이 거의 뭐 통계적으로 잡힌 것만 하더라도 거의 60~70%에 가까워요. 그 반수까지 비공식으로 잡아버리면 80% 이상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 N수를 한다는 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무조건 간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수능의 제한을 딱 두면 수능 관련된 그 역량은 그런 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대비가 잘 됩니다. 어느 정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요즘 대입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정교하게 우리 아이의 역량 진로를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야 무조건 대치동 가. 일단 대충 요즘 전세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옛날같이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의학계를 노린다. 그러면 의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역량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가셔서, 아니면 뭐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4~5개 구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는 그 고등학교 1등을 해도 의대를 못 가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정시로도요? 그 수능 최저이 안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반드시 노려야 된다 그러면 정시 수능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를 가서 역량을 키우는 게, 무조건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를 가서 간다고 의대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대비를 시킬 수 있다 이거고.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이 중학교에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약간 그래도 시험 때는 약간 바짝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실성은 부족해. 그럼 얘는 애들은 학군지 보내면 꼴찌하거든요. 꼴찌예요? 꼴찌하거든요. 그러면 야 전략적으로 얘는 그러면 그 내신 때만 바짝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내신을 잘 따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략을 세우면 그냥 근처에서 가장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보내줘도 그것도 베스트 전략인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상. 그래서 다양하게 좀 상황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무조건 여기 가면 된다,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건 아닙니다. 파생 질문인데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외고 자사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사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10개. 그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10개 있고,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이고, 상사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 기준으로 거기에 있는 학생들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자사고가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죠. 갈 수만 있다면. 대입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단 전사고 학생들도 재수를 꽤 많이 한다. 네.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역단위 자사고도 요즘에는 광역단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뺑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쓰면 붙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광역단위 자사고 자체가 성적을 안 봅니까? 예, 성적을 안 봐요. 네. 뺑뺑뺑뺑. 전사고는 보고요. 예, 전사고는 이제 성적을 봅니다. 네.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 근데 물론 뺑뺑인데 야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광역단위 자사고서 그냥 이런 마인드로 쓰시는 분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도 예전에는 보내면 좋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역단위 자사고 가면 교과 전형은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학종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학종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외고 갈까요? 자사고 갈까요? 네. 막 선생님 아니면 뭐 전사고 보낼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어느 학교를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조건 성공하고 망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향과 진로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잘해야 되지. 해설해야 된다. 어디를 가도 못하면 망합니다. 예, 어디를 가도. 네. 그럼 아까 숙명여고 얘기에서 좀 이어가 볼게요. 네네.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럼 고등학교 때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중학교 때 가는 게 낫습니까? 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네. 이 교육 격차라는 거를 저는 뭐 정책 결정자도 아니고 네.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고 네. 잘 몰라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사교육자인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교육 격차가 눈에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보여요? 엄청 보여요. 결국 그 교육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대입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교육 격차가 어디서부터 벌어지는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교육 격차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발생을 해요. 유치원 때부터. 예를 들어서 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와 그냥 동네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가 일단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유치원 때부터 빠르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뭐 수학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아이가 그 저학년 때 영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요. 뭐 1년 외국에서 갔다 오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사교육비 지출 규모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세팅은 이야. 거의 중학교 때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뭐 어디를 보낸다? 예. 이건 너무 늦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걸 염두에 둔다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정말 대학을 위해서 다른 건 됐고 예. 우리 아이 어떤 전인 교육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대학을 위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늦어도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학군지로 옮겨셔야 돼요. 예. 늦어도 중학교 때 옮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와 네. 지방에 있는 중학교 시험 문제는 그 학생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예요. 그렇게 커요? 예. 이걸 안 너무 믿으시는데 많은데? 대치동 중학교 시험 문제가 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예. 와. 엄청 어렵고 지방에 제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니까 지방에 있는 중학교들은 뭐 심지어 가르쳐 주는 학교도 많아요.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는 성취 평가예요. 그러니까 A, B, C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A고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도 A예요.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걔네들도 A고 우리도 A네? 그냥 고등학교 숙성여고 보내면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중학교 때 보이지 않는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이 친구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중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중학생이 찾아와서 어떻게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교육자라기보다는 이제 네. 사교육자하고 네. 이제 대입을 주로 이제 연구하다 스페셜리스트죠. 보니까 네. 그래서 아름다운 말, 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야 된다. 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 꿈이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런 말을 들으려고 모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게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요. 안 하고 중학교 때 하셔야 되는 게 그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거를 세 가지로 꼭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책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토론하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기본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요즘 아이들은 못해요.
이게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요즘 아이들은 그 글자로 된 텍스트를 읽지를 못합니다. 너무 영상에 예. 거죠. 요즘 아이들은 다 영상 유튜브로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책 자체를 읽지를 못해요. 오히려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근데 뭐 수능 시험이나 내신 시험이 영상으로 내면 다행인데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성적은 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부모님들은 반드시 책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토론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치동 같은 데는 중학교 대상으로 독서 토론 학원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 때문에. 물론 이거는 부모님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이 매부리 TV를 이제 보시는 부모님들 정도 되시면 충분히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책 읽고 부모님들이 예전에 읽었던 책도 괜찮습니다. 책 읽고 같이 토론해보고 얘기하는 시간 이게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를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수능 한 2등급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시면 영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수능 2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80점 이상인데 굳이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죠 지금? 네, 절대평가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 단어를 중학교 단어잖아요. 고등학교 단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단어를 당연히 수능 중심으로 단어 학습량을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해석 문법도 고등학교 수능 과정에서 좀 공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은 다 돼 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학군지에 있는 중학생들 수능 치게 하면 진짜 대부분 2등급 나옵니다. 영어 관심 있는 애들은. 그 막 초등학교 때 막 어학연수 다니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1, 2번은 사실은 전제 조건이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학입니다. 3학년 때. 중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해놓는가. 이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얼마나 잘 해놓는가가 사실 대입에 가장 중요합니다. 선행. 선행학습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그냥 먼저 하는 거잖아요. 선행.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일단은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선행은 애들 망치는 길이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 아름다운 말은 이제 하기 싫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행학습을 했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은 선행학습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뭐 굳이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고등학교 과정, 특히 수능 교육 과정을 미리 얼마만큼 공부해 보는가가 선행의 핵심인데 특히 이제 수학에서 선행이 중요하거든요. 좀 이해를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수학 상하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수학 상하 과정이 중학교 과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한 4, 50% 정도 들어가 있는 수학 상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 1, 수학 2를 배웁니다. 이게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75% 되는 정도의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 자연계는 미적분, 기하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자연계는 미적분,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 이거를 미리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을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선행학습을 이제 무슨 경주하듯이 하는 부모님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학상이 끝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수학을 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수학상을 끝나면 수학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안 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안 돼 있죠. 당연히 아니 아버님들도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매일경제 신문 기사 얘기해보라 그러면 뭐가 있었지? 이러신다고요. 쓰고도 까먹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셔야 되는데 수학 상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넌 수학 하야.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옆집에 뒷집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옆집 애는 지금 미적분 하고 있대. 뭐라고? 큰일 났다 이제 말 그렇죠. 그런 거죠. 이놈 자식은 수학 상도 지금 헤매고 있고 야 밥이 넘어가냐 이놈아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급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선행은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하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학상을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보시고 수학상을 하면서 충분히 다회독이 되면 수학 하도 병행하시고 이게 또 다회독이 되면
튼튼한 상태에서 수학 1, 2를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를 시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죠. 네. 사실상.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보통 정석을 하면 예. 그다음에 뭐 실력 정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력 정석은 실력 있는 애들이 하는 정석이에요.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까, 정석? 예. 네. 아직도 있어요. 예. 아직도 있습니다. 그놈의 정석. 진짜. 예.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정석 한번 끝냈으니까 실력 정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정석을 끝냈으면 정석을 또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정석을 끝냈으면 다른 개념 원리를 봐도 되고요. 개념 원리도 있나? 예, 있습니다. 오래 간다 진짜.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이제 개념서로 센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몰라요. 센. 요즘에 나온 개념서입니다. 센을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같은 개념서고 같은 난이도인데,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걸 했는데 우리 아이는 이번에 우리 아이는 수원 이거 한 번 했어요. 왜 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아닐까. 얘가 이걸 했으니까 다 알겠지라고 이해하고 빨리 넘기시는 건데 그러면 애들을 망치는 게 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예, 펑크가 난 개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것도 이제 실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학원을 상담을 받으니까 어머님 얘가 이 정도면 지금 인서울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대충 애가 보인다. 그분은 예언자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얘는 지금 인서울이 힘듭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 5학년 좀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들이 가장 사교육에서 없어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욕먹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교육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사교육이 나쁘고 막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교육 격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얘가 사실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부여잡고 다시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면 예. 충분히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는데 어머니 얘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른 학년에 얘는 지금 요기하고 있는데 얘 지금 이걸로 인서울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아이의 미래를 가지고 부모님들 협박하는 얘기인 거예요. 들어라. 우리 학원을 끊어라. 지금 너 자녀의 미래가 안 좋다. 협박이죠 사실 이거를.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 학원을 끊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상담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저도 얘가 입시 전문가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보고 얘가 어딜 대학을 갈지 저 모릅니다. 네. 다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 얘가 공부에 관심이 있구나. 얘가 공부를 좀 스스로 체계적으로 하는 경향이구나. 그럼 얘는 중학교 가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양을 늘리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가 되겠네. 네. 이 정도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는 예측이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